동북권 핵심 사업을 포함한 성과와 비전을 브리핑하시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늘 8일 오전 11시 순천시 조례동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전남 동부지역 기자들과 회견을 열어 동북권의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골목 상권 살리기와 도정 3년을 바탕으로 한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100년 동북권 부흥을 통한 OK, 지금은 전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위한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도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에 힘입어서 미래 대도약의 탄탄한 기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환경 속에서도 늘 아낌없는 관심과 소문을 보내주신 동북권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선 8기 출범 3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읽어온 전남 동북권의 눈부신 변화와 희망찬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우리 동북권은 지역 내 총생산의 62%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발전의 핵심 중추입니다. 또한 반세기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성장 교육입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동북권 7개 시군이 저마다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남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는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대한민국 산업 수도이자 2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국내 최고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첨단 흥행을 이끈 대한민국 제1의 경원 문화 도시이자 생태 도시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문화 도시를 석권한 3대 특구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광양은 국가 철강 산업의 중심이자 고관물류 항만 거점 도시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 가장 젊은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곡성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청정 지역이자 대한민국 대표 강수 지역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한국관광 백선 5회 연속 선정 등 매립관광 1번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해 자연환경과 국내 최초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지유산업 선도도시로 24년 생활인구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제2 관광 르네상스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항과 전국 4대 스마트팜 핵심 밸류를 보유한 지역으로 최근 5년간 기농인수 전남 1위를 차지하는 등 미래 농생명과 우주산업이 공존하는 신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국내 최초로 남사루 도전지로 지정된 벌교 갯벌과 대한민국 1호 지리적 도시 농수산물인 토막과 녹차의 고장으로 생태와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생태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권이 최근 미중 갈등, 무역 갈등과 트럼프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의 무차별적 저가 공세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 압력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북권의 위기는 전라남도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전라남도는 위기에 처한 동북권은 산업 현장과 골목 상권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에 둔 지역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긴급 민생 안정대책으로 석유화학 관련 기업의 고용 안정 연기에서 30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5천억 규모의 도자체 흑임을 조기 생성해서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 피해 기업 지원과 석유화학 철강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 추경에서도 현지 위기에 대응해서 전남 남해선 철도 등 S50 분야 1,460억 원,
석유화학 등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52억 원, 광양 공업용 수도 4단계 공사 52억 원 등 총 12개 지역 수건 사업에 2,042억 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수도시 분야는 전국의 20% 달하는 금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해서 심체링 건설 경기를 살리는 품품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경제의 핵심인 석유화학 등 지역산업 위기된 지원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집행해서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성북권은 전라남도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조기 발행한 3,500억 원과 정부 1차 추경을 합해서 총 1조 3천억 원의 대규모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 추경에서 통과된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 예산에서 앞으로 우리 도가 최대한 많은 몫을 확보해서 도민들께 큰 힘이 되고 지역 골목 상권도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전라남도 비상 지역 경제 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고용, 소비 등 도민생활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북권 도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전라남도는 전례 없는 국내외 위기 속에서도 우리 동북권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차근차근 가져왔습니다. 특히 2년 전 전라남도 동부청사를 새롭게 개천하여 본격적인 제2청사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김영록 지사는 동북권은 전남 인구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발전의 핵심 중추를 맡고 있다며 동북권 7개 시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남에 더 큰 미래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권 대도약은 새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벤처 창업과 첨단 산업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국가기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석유화학 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기업 통합 등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AI 및 친환경 공정의 기술 지원을 강화해서 석유화학 철강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하는 제철 중심의 탄소 중립형 산업 구조를 정착을 시켜서 여수 광양을 미래 첨단 산업 전진 기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수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래 신소재 등 첨단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0만 평 규모의 여수 율촌 율곡학 물류단지와 여수 산단 확장단지 경량지구, 여도지구가 적기 준공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국토이용원 연구 영역 결과 광양 순천 이런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업 단지의 비용 편익 비율이 1.0으로 나타나서 경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117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산단이 신규 조성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등 광양만권 5개의 산단을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가단지로 지정해서 동북권은 새로운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우주 경제의 신호를 선도하기 위해서 한국관 케너디 우주센터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을 올해 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토록 추진하고 이미 12개 기업이 입주 협약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도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흥나라 우주센터 인근에 차세대 우주발사장인 제2우주센터를 설치하고 2032년 달 발사체 발사에 성공해서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고흥을 인구 10만 명 규모의 미래형 우주 항공 고각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자연 여건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전남 동부권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먼저 여수와 공을 들여다본 동부권에 1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갖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남 재생에너지를 총 23기가와트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시대를 열어두겠습니다. 여수밀로의 LNG 터미널과 청정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광역만권 수소 배관망을 구축해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이 모두 가능한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부권 해상풍력 대단지와 연계해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서 동부권을 미래 수소 경제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청정에너지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3조 2천억 규모의 구례곡성 양수발전소는 생태판방로, 전망대 등 관광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공해 조성 중인 스마트 은행 단지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546억 원 규모의 스마트 ICT 축산 단지를 27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해서 전남형 첨단 농축산업 선도 모델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고부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성 차산업 고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서 가공체험 판매가 어우러진 문특합 산업화센터 설립과 기능성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재,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스타트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전남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2년간 매월 100만 원의 사업화비를 지원하고 오는 8월 문을 여는 공행 K기업 그라운드를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기술 검증부터 사업 확장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실증센터를 조기에 구축해서 전남 동부권을 벤처 창업의 열암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속의 K관광, K콘텐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문화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성을 주제로 한 2026 여수 세계성 박람회는 26년 서문화 행사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되면서 성공기체의 든든한 밑거름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2026년 섬 방문회가 지정되도록 하고 연안 크루즈 운항 등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 국제 크루즈 터미널과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이 어우러진 국제 해양 레저 복합센터를 설립해서 여수가 남해안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갖겠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5성급 호텔과 워터파크 등 관광시설과 해양 친수 공간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서 동부권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여수 돌산 일원에 1조 1천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 내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여수 하양복합관광단지와 동해양예술랜드, 오성 율포해양 복합센터도 역동적인 해양 내저 관광으로 구축해서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 관광 벨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워케이션 트렌드에 발맞춰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광양 아트케이션, 구례 그린케이션, 곡성 레드케이션 사업 등을 추진해서 섬진강변을 체리역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하나로 잇는 이순신 호국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해서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진 남해안 관광측을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국보 여수 진남관을 포함한 전라 자수형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전라 자수형 성터 발굴 조사와 공헌 복원을 성실히 진행해서 충무공의 호국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전남 갯벌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고성 순천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이 예카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K디즈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순천을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 신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페나즈 등 앵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전남으로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올해 안에 애니F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고 50여 개의 수도권 콘텐츠 기업의 순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거점과 문화 콘텐츠 천업펀드를 조성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8처의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육해공을 아우르는 초강력 핵심 SOC를 확충해서 사통팔달 남해안 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우주산업 벨트를 연결하는 보흥고성 광주 전주 대전 간 우주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보흥 광주 우주 고속도로, 여수 순천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를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동북권 전역의 교통 접근성과 물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수에서 수도권까지 2시간대에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통과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9월 목포에서 고성을 잇는 전남 남해선 개통돼서 목포 부산간 이동시간이 기존 6시간 30분대에서 최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됩니다. 여기에 현재 설계 중인 순천, 보성, 광주, 송정간, 경전산까지 개통이 되면은 목포 부산간 이동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되면서 동북권이 남해안 교통의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비름길로 유명한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현재 공사 중인 여수 합해 백야 연동교를 연결해서 전 주민 편의는 물론 전 관광 활성화를 공모하겠습니다. 여수 방향 국가산단과 방향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이순신 댁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도 선택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방향학은 북부항로 진출 거점으로서 초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진입항로를 현재 16m에서 17m 깊이로 준설하고 국립 스마트 항만 MRO 인력 양성 교육센터를 구축해서 북부항로 시대를 견인하는 동부가 거점 항만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역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여수 복동항은 접안 시설 등 어항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대규모 공사를 내년에 본격 추진하고 복동항 필름 국가 어항 사업도 27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해안 남주권 거점 공항인 여수공항은 8주로 연장과 부정비 국제노선 유치,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공항 경쟁력 확보와 이용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국가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미래 핵심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오랜 꿈인 국립국가대학 설립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와 함께하는 통합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설립 추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의 썰음을 기필코 떨쳐내겠습니다. 또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의 무차별적 저가, 공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압력으로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주력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동북권의 산업 현장과 골목 상권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에 둔 지역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19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인 2028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꼭 유치하겠습니다. 여수가 글로벌 탄소 중립 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해안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세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6개 부처의 산재에 있는 남해안 개발 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도 반드시 신설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방향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북권 도민 여러분, 지난 6월 4일 국민 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성장을 간절히 영원히한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과 힘으로 탄생하는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외화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렵게 찾은 전남 발전의 결정적 포기를 살려서 미래의 100년을 위한 동북권 부흥과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OK 지금은 전남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동북권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중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의 통합이대 질문과 여수일보 기자의 여순사건 문제 등등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동북권을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을 봉착한 이 상황을 아까 여기 이게 우리 성과와 비전들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여수 한당 같으면 고부가 사람을 어쩐다고 말은 나옵니다만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대책이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거나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동북권을 제도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구상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그랜드한 플랜에서 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거 하고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고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요구를 하더라고요. 비디오로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런 걸 했으면 어찌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하나 표현하고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지나가듯이 삼성 반도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긴 하대요 보니까. 근데 반도체 회사를 반도체 공장을 이 동북권에 좀 유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회사를 TSMC가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구마모토라는 그 아주 수도권이 엄청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다가 대규모로 짓고 있고 일공장 완료했고 이번에 통.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엄청 떨어진 곳입니다. 이 첨단 반도체 회사가. 근데 우리는 여기 동북권은 주암호도 있고 상소도 물이 엄청 풍부합니다. 다른 지에 비해서. 또 거기다 아까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지금 발전이 남아돌 정도 아닙니까? 반도체는 전기하고 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쪽이 천혜의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업종을 이쪽 유치하면 참 좋겠다. 다른 나라의 선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상. 경제고 경제고 살아남는 자가 경제민주예요. 살아남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살아남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가기관사는 경쟁력 강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필요하면 제정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친환경 첨단 모부가 제품 소재 산업도 더 이렇게 빠르고 발전하고 기술 시각적으로 또 첨단 산업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한두에만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해서 살아남기 전략과 함께 그렇게 미래형 전략 산업을 만들어준다 하면은 살아남고 나면은 나중에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이 예를 들면 목포까지 조선업 때문에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해고된 정규 직원까지 대거 해고됐기 때문에 목포 경제가 썰렁했는데 어떻게 살아남고 보니까 지금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고됐던 그 근로자를 다시 몰수시려고 해도 삼성전자나 수도권에 가 있어서 어려운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석양산업 또 석유화학산업이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서 그리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는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필요할 때는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책상을 쳐서라도 중앙에 가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타운홀 미팅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타운홀 미팅은 민간 위주로 이렇게 발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분씩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핵심 사업들을 건의하도록 돼 있었는데 원래 계획보다 갑자기 대통령님께서 다 오라고 해서 200명이나 500명 이상으로 드러나면서 저 뒤에 서 있는 분들이 주로 막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라고 그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게 돼서 우리 지역의 사업 내용들이 제대로 타운홀 미팅 내에서 발언은 안 됐습니다만은 끝나고 모든 내용들을 다 대통령님께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방금 우리 이홍철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언제까지 수도권에서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리백을 해야 된다는데 수도권까지 전기를 지금 끌어갈 수밖에 없어서 서해안의 HVDC 초고속 전력 개통을 연결을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아리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리백이 아니고 제가 삼성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백은 전남에 내려오는 것이 아리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방향에 계속해서 주장을 펼쳐갈 거고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정부가 재생에너지랄지 또 이런 아리백이랄지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있지 않느냐. 삼성 반도체는 이미 결정돼서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10년 정도 준비를 해왔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때 주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0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와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하는 첨단 산업들은 우리 특히 남해안권이랄지 우리 광주, 전남, 경남 이런 데 볼 수 있도록 전북 이런 중부섬에서 볼 수 있도록 저도 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제가 지금 순천 방향전에 만들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솔라시 기업도시에 AR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만들겠다고 미국 투자회사가 오게 된 것도 120만 평이라는 이미 땅이 있습니다. 땅이 마련되어 있고 연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거기가 당장 3년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적지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필요할 때 산단을 만들어서 늦다. 기업이 필요할 때 늦고 미리 산단을 구축해놓고 우리는 기다리면은 우리 지역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117기업이 있지만은 반도체 산업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가산단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요도 현재 수요도 저희 국토연구원의 영역을 맡긴 결과가 1.00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이 좀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뉴스리포사 김정주 기자입니다. 지사님, 전라남도 COP28, 3.3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셨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G7 정상회의에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만큼 COP 성공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COP 성공 현장에서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유치위원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전담 행정조직이 전남도 내에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COP 성공 참여와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어떤 계획과 입장 그리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고 COP 3장 유치 성공을 위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그때 엄청 열심히 뛰었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몽골 대통령에게 전화통화 중에서 여수 COP 28을 지지해 주세요 하는 말까지 했다고 그 당시 외교부 장관한테 말을 해서 저는 이제 시작됐구나 했는데 한 달 만에 결국 유의의 양보를 하는 바람에 정말 너무나 그때 힘들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결정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반대하기보다도 앞으로 그러면은
COP33 다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COP33은 여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바뀌면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게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국민이 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큰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OP28 행사 당시에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할 때 행사에 참석해서 봤는데요. 실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걱정이 우리 규모가 너무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충분히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상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당시 COP33을 유치하겠다고 COP28때 제가 선언은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선언을 하고 국가적으로 국내 어디로 유치할 장소를 도시를 결정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는데 이 부분 저도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구룡단 세정부에서도 중앙지방협력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의 회의가 조만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회의가 있으면 확실하게 COP33 유치에 대해서도 여수를 중심한 남해안 남북권 유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또 국가적으로 채택해서 추진해서 건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대 설립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공공의대 공약을 하긴 했는데 일반 의대를 바라는 시민들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포랑 순천에 이게 같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의대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공공의대가 따로 예를 들면 따로 그 별도의 설립하는 공공의대라기보다도 제가 이야기는 의과대학 설립할 때 공공의대로서 성격을 강화한다, 공공의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과대학을 설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다른 기존의 의과대학과 다른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를 채택을 한다든지 또 어떤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거기에 함께 강구한다든지 그런 국가 정책적인 것이 들어간 국립의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그 일반적인 국립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립의대를 설치할 때 우리 전라남도는 지역의사제를 채택해 주세요. 이미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만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잘 관철해 나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결국 의과대학은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가 통합하기 이미 신청서를 냈고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거점 국립대학으로 가겠다. 결국 통합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런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통합된 국립의과대학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이 의료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 전라남도는 강도가 너무 깁니다. 멉니다.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주로 가는 거나 목포로 또 목포 순천으로 이렇게 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동부 서구 두 개의 거점 국립 부속병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여론야에 따라서 충분히 관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지방섬에 또 인구가 줄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니면은 지방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양 지역에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도민들이니까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민의 이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거점 국립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민간 대행에 의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와 현재 생각은 저희들 생각은 별 차이가 없다. 이미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포기업 문제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 좁히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 의료를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이 정말 위기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3년 내에 도태될 수가 있다고, 절반이 도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고용위기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은 지금 현장에서는 하는 말이 전기력, 한시적 감면,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국적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과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광양 철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선제 대응 지역,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금 계속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지금 듣고 싶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사실은 여건 지표가 조금 미달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산업위기 지역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대응 지역도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정부 그 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대응 지역도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경쟁력을 살려나가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 대전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특별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산업자원부에 그렇게도 정부 산업자원 장관을 지난 지금 이제 해임된 장관입니다만 그때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부도 동의를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산자부 장관 이제 임명되면은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 긴밀히 좀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미온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 갖고는 현상 유지 급급하죠. 그래서 근본 대책을 통해서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위기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감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특별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료 문제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전기료 문제는 사실은 전국에 어디서나 지금 엄청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수를 해주면 다른 지역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액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마련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차별화를 할 것인가, 여수와 광양만의 어떤 어려움을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도 저희도 안 된다고 답변을 세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우리는 또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업계에서도 저희들에게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라남도나 여수시나 광양시 결국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글로벌 관광과 문화 허브에 관련된 내용을 착안을 하고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무안공항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무안공항 상황이 생각했을 때 우리 전남도지사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 국민을 가슴을 좀 보듬어 주셨고 유가족들을 또 가슴을 보듬어줬던 기억들이 있고,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여행업계 종사자들 비롯해서 전남 관광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들이 굉장히 많이 답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자에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관광 자금을 풀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아픔도 또 달래주기도 해서 참 좋은 반응도 얻었던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지금 주변을 보니까 정부 주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일차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안국제공항이 아직 개항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남도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그마치 500만 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아무리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들 외국 관광객들이 전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질문인데요. 말씀하시는 여행객 종사자들께서는 전남도가 외국 관광객들 유치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이것을 인솔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막 양성을 해서 인프라를 육성해야
외국 관광객들 오겠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국제공항을 통해서 항공 노선이 중국으로 지금 계속 뻗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혹시 도지사님 이와 관련된 정책 내지는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중국인 더구나 500만이 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외국인 관광객. 저희들은 이제 무한 국제공항을 통해서 그동안에 입국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고, 무한 국제공항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2박 3일, 3박 4일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또 그 여행업계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을 유치해 왔는데요. 이 무안국제공항이 이제 문을 이렇게 잠시 임시적 폐쇄를 하고 보니까 사실 그면에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행업계와 더 협의해서 뭐 인천으로 들어오든 부산으로 오든 제주에서 오든 그런 관광객을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광객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한공항 문 닫았다고 손을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관광체육국장 여행업계하고 다음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이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까 두 줄밖에 지금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순 사건, 여순 항쟁은 여순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 도민 전체의 문제고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화에 대한 일번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4년 동안에 지금 지청률이 36%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지사님께서 올해 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겠다는데 4년 내내 그 말은 들어왔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지원단장이 4년 동안에 4명이나 바뀌었어요. 업무의 지속성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휘사장님께서 실무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침 뉴스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중앙위원들을 대폭 바꿔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데 조금 더 속도를 내시고 그 다음에 더 인원을 보완해서 올해 안에 그야말로 우리 여순의 가족들이 아픔을 좀 씻어낼 수 있는 또 지역민들이 영예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후에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여순 사건의 21구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관해서 사과한 사람이 전남 도지사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첫 해에 이 부분은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가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전남 도라도 먼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추모식도 합동 도에서 진행하는 합동 추모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여순 사건 사실조사 관계는 전체가 지금 7,465건 중에서 지금 5,540건이 우리 도에서는 74%가 우리 도에서는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원단지 자꾸 바뀌는 건 죄송합니다만 그 바뀌는 것 때문에 이해를 몰았던 건 아니고 74%를 우리 도는 5,540건을 심사를 했는데 중앙에서 이게 중앙에서 중앙명예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더디게끔 했죠. 그러다가 약간의 총리가 좀 나서서 한꺼번에 좀 약간 해결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전문조사관이 그동안에 수석에서 저희들이 부차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 있는 데거든요. 한 사람은 충분히 됐습니다. 됐는데 3명에서 지금 5명을 수사람이 충분히 되긴 했는데 이런 전문조사관이 불러서 증인으로서 또 증거조사 하는데 오래된 77년 전 이야기라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우리 도는 웬만하면 끝마치게서 빨리 해서 올립니다만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중앙명예위원회 위원도 내년
2월이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새롭게 우리 민주 인사들도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계획관은 이미 다 바뀌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잘 해줄 것으로 이렇게 개인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그러면은 오창날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하니까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그 말씀하시고 있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동부권 대도약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노력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 동부권을 미래 첨단 산업과 글로벌 관광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면서 동부권 대도약의 새 희망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이 그동안 전남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어렵게 찾은 전남 발전의 결정적 호기를 10분 살려 미래 100년을 위한 동부권 부흥과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 오케이 지금은 전남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